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아시나요? 건강한 먹거리를 선물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듭니다. 논밭에 물을 담아 자연재해를 막아줍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농특이 손욱이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전국순회 원탁회의를 앞두고 농특이가 특별히 유튜브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전국순회 원탁회의에 참석하실 전국 500여 분은 이미 선정되셨고요. 오늘 방송을 많이 또 시청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께서 농특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요. 왜 농특이가 전국을 돌면서 원탁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또 무슨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원탁회의의 의의와 목적을 함께 공감하시고 또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는 농특위와 원탁회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정현찬 위원장님과 김영건 농특위 대외협력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부에서는 원탁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김영재 농특위 사무처장과 곽금순 농특위 농산식품분과위원장 그리고 이병덕 코리아 스픽스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정인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대외협력팀 김영건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좀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두 분도 약간 긴장하셨습니다. 좀 가볍게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고 싶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네. 두 분은 상당히 이렇게 활력도 있고 건강이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나만의 건강 관리 비법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예, 건강은 어쨌든 뭐 좀 짭짤하게 몇 개 먹고 또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게 건강 관리 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운동 중요하죠. 네. 김영건 팀장은 어떠세요? 저도 걷는 게 이 건강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출근과 퇴근을 모두 걸어서 합니다. 한 2분 거리 뭐 이런 데 계신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저기 마포 애호개역에서 그리고 광화문까지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하니까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꼬박꼬박 걷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걸 걸어서 출퇴근하시는군요. 이런 건강관리 비법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자, 위원장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농특위가 아직 어떤 기구인지 잘 모르세요. 농특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농특위는 작년 4월에 출발했습니다. 이 농특위는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을 했고 이거는 그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본위원들을 이렇게 임명하는데 요 구성원은 우선 관계 부처와 민간인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는 농림부, 또 해수부, 그리고 기재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그리고 시학처 이렇게 5개 부처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12명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농민단체 대표들이 12명 그렇게 해서 저를 비롯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그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고 또 특위가 3개 있어서 여기에도 위원이 한 100여 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모두 13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특위는 민과 간이 함께 농정개혁을 위해서 소통하고 회의하고 협의하는 이런 기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농특위원장을 취임하신 지 100여일이 좀 넘으셨어요. 네네. 예. 처음 오실 때 하고 지금 하고 소회가 좀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저도 농사진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다가 고추밭 관리하다가 청와대 그 부름을 받고 전화를 받고 바로 그 뒤날
6월 26일부터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통령이 저를 이렇게 불러서 중책을 맡긴 것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농업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정말 현장과 이런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현장과 어촌, 산촌 두루 다니면서 의견들 들었고 지금도 우리가 전국 원탁 회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탁회의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이런 일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농특위가 최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식량 안보에 가는 겁니다. 먹거리 주권, 식량 안보 그리고 먹거리도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생산해서 공급하는 역할이 바로 농림부가 그리고 농특위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국 농산물에 의해서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국민들이 안심 놓고 먹지 못하는 이런 농산물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이런 농업의 틀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데가 바로 우리 농특위입니다. 앞으로 농업의 틀을 바꾸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 금요일에 또 경남 거창에서 농지조사 관련한 또 간담회 준비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식량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필히 농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지가 지금 계속 잠식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 농지 조사를 경기, 경남 샘플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어쨌든 농지를 또 농사짓는 농민에게 돌려주는 이런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농특위 홈페이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영곤 팀장님께 마이크를 좀 넘길게요. 그 김영곤 팀장께서는 이제 지난해 이어서 올해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만드는 이런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계세요. 전국 원탁회의 어떤 행사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특위의 기본 임무는 농정을 대전환하는 겁니다. 농정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건데 농정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대전환하는 것이 연구를 잘해가지고 책상머리에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현장하고 깊이 소통해서 살아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19년도에도 2019년 농정 대전환을 위한 전국순회 원탁회를 했고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도 원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우리 농특위가 존재하는 한 매년 우리 농특위의 중요한 소통 행사로 이 원탁회의를 진행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럼 원탁회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원탁회의와 올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2019년도 지난해에는 농정 틀을 전환하는 필요성, 왜 농정 틀을 전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행사였고요. 올해는 그 중에서 특별하게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실천 전략을 짜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괄적인 흐름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전략 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장이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을 못 모시고 조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뉴딜 과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발표를 했는데 농업 농촌 분야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농업 농촌 분야 뉴딜 과제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가 논의될 거다. 예, 예.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과 뉴딜 분야다. 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주제를 원탁 회의에 올리는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 문제도 있고 식량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 네. 두 가지일까? 뭐 사실 작년에 전국순회 원탁회 이후에 네. 대통령님을 모시고 보고대회를 했어요. 12월 12일 날. 그때 대통령님께서 농정틀 전환의 여러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방향을 천명하셨는데 그중에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지역 푸드 플랜을 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보고대회 직후에 대통령께서 워낙 만족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2020년도에는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에 대해서 특별 자문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청와대 비서관실을 통해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저희들은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에 대해서 한 축으로는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또 한 축으로는 그걸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서 원탁회의의 기획과 준비를 지금까지 쭉 해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뉴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뉴딜도 이번에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 뉴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만 이야기하려고 처음에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또 7월 달에 대통령께서 국가의 뉴딜 과제를 발표하셨는데 뉴딜의 핵심은 농업 농촌, 농업과 농어촌이 빠지고서는 뉴딜의 핵심이 빠지는 거다. 근데 국가 차원에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농업 농어촌 분야 뉴딜 과제를 저희 농특위에서 긴급하게 작업반을 꾸려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순회 원탁회의를 하는 과정에 간략하게 의견 수렴을 같이 병행하자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건을 이렇게 처리하시려고 얕은 수를 쓰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중심은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 주요한 논의 예, 주제입니다. 함께 하면서 네. 모이신 분들과 함께 뉴딜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려는 의도다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과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혹시 지금 들어온 것 중에서 질문 좀 좋은 거 있으시면 받아볼까요? 질문을 아예 안 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6분 되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녹화로 남을 경우에는 못 하시겠지만 지금 혹시 위원장님이나 또는 우리 대외협력 팀장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원탁회의와 관련해서 또 묻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함께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팀장님께 좀 더 여쭙게요. 예. 원탁회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사람들이 얻어지면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를 통해서 무슨 걸 얻겠다는 기대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시고 또 여기서 나온 성과물들은 어떻게 또 향후에 연결되는지 이 부분까지 좀 말씀 드려볼까요? 예.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에 대해서 연구 영역을 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도 체계적인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 현장과 지역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같이 연구 영역 내용과 겹쳐지면서 그래서 살아있는 정책 과제, 전략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참여하시는 500명 분들이 각 시도 지역에서 먹거리도 그렇고 시민사회 운동도 오랫동안 하셨고 민간에서 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추동력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이 원탁회의 과정에서 500명의 민간의 주체 역량이 육성되고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밑그림이 엄청 크세요. 예, 농특위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저 위원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민수환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건강한 먹거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신데 아마 코로나19에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 선택하는 기준 이런 걸 물으신 것 같아요. 네네. 건강한 먹거리는 지금까지 화학농법에 의해서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화학농법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는 유기농으로 해서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 놓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음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사실은 조그만한 이렇게 이 작물도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기 좋은 것보다는 실제 그 속에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순환해서 미량 원소나 이런 것이 정말 그러니까 이 국민의 그 인간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와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그런 것을 항상 이렇게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어느 호박 농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전부 반듯한 호박만 찾으셔서 구부러진 호박은 안 팔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부러진 호박들도 사실은 성분도 똑같고 내용 똑같은데 시장성이 없어서 못 내놓아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 건강한 먹거리를 잘 찾아 먹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걸 오늘 1부의 마지막 이야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분은 다른 2부의 손님들과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협동을 중요시했습니다. 협동 작업을 이용한 양다리 방아와 공동조합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세계 유일 소통 호흡의 농업을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산업, 농업. 식량 공급, 환경 보전, 전통 문화 유지 계승, 농어촌 경관 제공, 식량 안보 등 농업 분야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어민,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변화를 꿈꿉니다. 농정틀 전환을 위한 노력을 통해 경쟁, 효율 중심의 농정에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의 극대화를 중심으로 한 농정으로 전환합니다. 잘못된 농정을 철저하게 뜯어고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은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된 확고한 정책 방향입니다. 2019년 4월 25일 약속대로 농정틀 전환의 사명을 가진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기재부 장관, 국조실장, 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 식약처장은 물론 농어민 단체 대표와 민간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한 농특위. 대통령의 농어업 정책 자문기구로서 지난 1년간 농어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공감하는 농정틀 전환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TF팀에 참여한 150여 명의 위원들은 100차례 이상의 회의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의제를 수립하고 농정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농어민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오피니언 리더 농정 탐방 프로그램인 농뜨락, 농정 틀 전환 국민 제안 대회 농정을 틀자를 통해 농어민의 문제를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로 부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생소했던 농정틀 전환이라는 말은 일상적 표현이 됐고 대통령도 직접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농정 혁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농특위와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희망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쌀값은 폭락했던 가격을 회복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확산을 통해 고령농과 중소농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런 노력 속에 농가 소득은 2018년부터 2년 연속 4천만 원을 돌파했고 2018년 어가 소득이 5천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중소 농어가의 소득 안정과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익직불제가 농업 분야에서 5월부터 시작됐고 수산 분야도 수산 직접지불제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익직불제 시행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가축 방역을 강화해 구제역과 조류 독감 발생이 크게 줄어들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강력한 초동 대처로 추가 확산을 막았습니다. 환경과 생태 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농어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한 정책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을 위한 농특위의 끊임없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국회에서 농정예산 구조 개편 토론회를 열어 정책 전환의 신호탄을 쏘았고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농수산 정책 비전을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했습니다. 농협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농협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기반 경축 순환 농업 실행은 이해 당사자와 부처의 지속적인 논의 속에 이룬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역 특성이 담긴 농어촌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자체 농어촌 정책의 민관 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만들어 농정 분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저탄소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마련, 여성 농업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 출범도 농특위가 거둔 열매입니다. 농정틀 전환을 위한 농특위의 힘찬 항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정예산 개편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농어민의 수건인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무를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먹거리 종합 전략의 의제도 세워나가겠습니다.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농어촌 정책의 기본 틀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농지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방안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정은 경쟁과 효율 중심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농정틀 전환을 위한 농어민의 뜨거운 열망과 국민의 하나된 성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린 소통과 적극적 참여 속에 포용과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만들 것입니다. 농어민과 국민이 함께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위해 농투기는 더욱 힘차게 달려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는 함께 하신 분들 또 바뀌셨어요.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논의될 주제와 관련해서요. 농어업 농어촌 분야 뉴딜 작업반을 이끌어주신 반장으로 활약을 또 하셨습니다. 김영재 농특위 사무국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의 중심이 되고 있는 농수산식품분과의 우리 곽금순 분과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원탁회의의 설계와 진행을 맡아주고 계시는 코리아 스픽스의 이병덕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나 이거 정말 속상했다. 제일 속상하게 만드는 일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먼저 말씀. 뭐 가볍게 질문했는데 정말로 무겁게 다가오는. 죄송해요. 일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농사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 기후위기 문제를 진짜 요즘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봄철에 냉이부터 시작해서 긴 장마 그리고 뭐 연이은 태풍까지.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또 해서 뭐 저희 농민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겪는 고통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기후 위기에 여러 가지 재해들이 같이 겹치면서 참 저희들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게 뭐 생산한 농산물이 좀 경기가 좀 활성화가 돼야 소비도 팍팍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생산 현장도 다 망가져 버리고 또 소비도 위축되고 하면서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는 그런 시련의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볍게 던질 질문이 아니었는데 제가 송구하는 마음이 또 드네요. 예.
우리 곽금순 위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속상한 일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반대로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러지 않으세요? 어떤 뭐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긴 그렇고요. 사실 저희는 중합 전략안이 나오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현장 간담회 계속 잡아놨었는데 네. 회의와 뭐 간담회가 다 취소되면서 그렇죠. 굉장히 속상해서 지금 하반기 일정이 엄청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쁘게 또 뛰어야죠. 뭐. 그래요. 거기에 맞게. 네, 맞습니다. 젠걸음으로 또 네.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회의 못했기 때문에 속상하시기는 우리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다들 처음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기와 토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모여서 말하고 듣고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그걸 못하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강제적으로 그러니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그렇죠. 하는 내용들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힘들었는데 이제 외국의 사례들이 이제 보고가 막 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비대면으로 하니까 솔직해지고 몰입도가 높아지더라. 다만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죠. 계속 안 하던 집중해 보시는 광경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잘 극복하면 아마 좋은 그 케이스가 한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계속합니다. 저희 농특위가 진행하는 원탁회의가 그런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 방송 보고 계시기가 다소간 짜증나고 또 중간에 끊기기까지 하니까 약간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 방송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궁금하신 점들 또 추가로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설빙과 이디야 커피 특정 상표 홍보합니다. 예, 저희는 막 홍보합니다. 예, 코리아 디저트로 유명한 설빙 쿠폰 그리고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농업 농어촌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김영재 국장께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농특위가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지난 7월 14일이었죠.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로 그 한국판 종합뉴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 속에 농업 농촌의 내용이 좀 다소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장 농민들과 또 농업계의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족하지만 좀 그 농업 농어촌 분야에 있어서 뉴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있는 것들을 좀 종합해서 농특위 차원에서 좀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안을 좀 만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좀 당정에 좀 제안하고 해서 이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농업 분야가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현장의 농민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작업반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초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 초안을 관계 부처나 단체에 좀 제안하고 의사수렴을 겪는 과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이 그린뉴딜 분야도 원탁회의에 올려놓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관계부처나 뭐 단체 의견만이 아니라 또 사실은 뉴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지역 뉴딜 아니겠습니까?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농어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원탁회의를 국가 먹거리 전략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뉴딜 안도 좀 포함해서 좀 의견을 좀 듣고 더 좀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걸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병득 대표님. 네. 전국을 돌죠. 네. 그 17개 시도를 모두 다 도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그 원탁 토론이 시작되는 게 28일 이제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일이 이제 전남, 경북, 세종 이 세 군데 광역 시도를 가게 되죠. 그때부터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국을 다 다닐 예정입니다. 그러면 17개 시도가 모두 다 그 지역 분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이런 논의를 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
곽금순 위원장님께 좀 여쭐까요? 네. 지금 앞에서 일부에서도 김영건 팀장도 얘기하시고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는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만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뉴딜도 같이 올라갔어요. 네. 좀 자리가 좀 좁아진 것 같아서 속상하진 않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서는 그린 뉴딜 안에 먹거리 종합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여서요. 사실은 뭐 저희가 그거를 그 단독으로 한다. 이것이 오히려 더 축소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저희는 동의를 했고요.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굶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범부처 통합 계획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이 굉장히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 푸드 플랜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전략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자 하는 국가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범부처 통합 계획을 종합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이익이 생길까요? 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그 건강한 먹을거리,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그 충분한 보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열망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가가 이제 공공성 강화로 이런 것들이 그 먹을거리 기본권이 확대된다면 국민들은 이것들을 그 생애 주기별로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또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판로가 없어서 어려웠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서 기본적인 소득이 생산자한테는 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 계획 생산, 책임 소비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식량 수급이나 그다음에 식량 안보가 굉장히 그 자금력이 높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바라보는 국가 전략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래 전략의 어떤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국장님께서 방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쿡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같으신 경우는 사실은 뭐 농특위 국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친환경 농민의 대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활동을 오래 하셔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분 입장에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또 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곽금순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가 먹거리 전략을 세우는 것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닥쳤을 때 식량 수출 국가들이 취했던 그 역할들을 보면 대단히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대부분 수출 국가들이 일단 수출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고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먹거리는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죠. 지금 뭐 개방화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 그럼 뭔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것들을 제도화하고 이걸 체계 있게 시스템화하는 것이 저는 국가 먹거리 전략의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려면 지금 저같이 하고 있는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생태 환경이 보존되고 지금 뭐 이게 그 코로나 위기나 기후 위기가 결국에는 지나친 인간의 개발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원인들이라고 하는 건 다 이구동성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 현장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생태 환경이 중심이 되는 그 생산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들도 저는 국가 먹거리 전략에 담아지면 친환경 농업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농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현장의 농민으로서 해보는 겁니다. 네. 그 곽근순 위원장님, 네. 그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 굉장히 양이 방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네. 저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가지? 뭐 이런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좀 주요한 내용이나 뭐 이런 걸 어떻게 살펴본다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한 이제 안내가 있을 예정인데요. 네.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그 비전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먹거리 공공성 강화로 그 국민 먹거리 수요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그 또 하나의 큰 축으로는 정부와 사회와 지역이 협력해서 네. 먹거리 주체 역량을 강화하는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공급, 그다음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그다음에 더불어 함께 사는 먹거리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 저희의 비전을 네.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탁 회의에 올려서 이야기를 네, 나눌 텐데 네. 그 원탁 회의가 그 굉장히 기대하시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아까 뭐 기본적으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장하고의 소통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다음 먹을거리 진영이 굉장히 그 전국에 그 요번에 다 모이실 텐데 전국에 다 이렇게 먹을거리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가고자 하는 그런 첫 걸음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 이번에 원탁회의 외에도 사실 현장과의 간담회가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현장하고의 소통을 저희 농특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병덕 대표님 심심하실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로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가 사실 코로나 얘기를 앞서서 잠시 하셨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움직이고 좀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운영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가 원탁 회의가 뭐냐 이런 거 있죠. 근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서양에서는 또 서양 나름대로 방법론이 있었고 동양은 또 동양 나름대로 방법론이 있는데 동양의 방법론은 아무래도 민관 협력이 주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서양은 시민사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론을 하거나 정책을 만들 때 시민들 의견을 아주 오랫동안 듣고 하지만 동양은 그래도 관이 뭐 잘하든 못하든 일정 정도 역할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민관 협력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가 뭐 다들 너무 많이 얘기하신 코로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농정 대전환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대전환이라는 건 여기 지금 유튜브 댓글도 제가 보고 있는데 네. 목소리가 지금 정말 다양하세요. 그렇죠. 이 각각의 목소리만 들어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정말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방식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28일부터 진행되는 권역별 원탁회의가 그 광역시도를 연결해서 그래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대면에서 봐야 우리가 익숙한데 대면하지 않으니 좀 소수가 모인 거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으실 거고요. 네. 예, 그 우려가 상당히 커요. 실제 해보면. 근데 또 하나 또 깜짝 놀라실 건 아니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결된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또 이렇게 몰입을 빨리 하시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다라는 거 하나고요. 이러나 저러나 사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소통이라는 걸 아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여쭤보고 저희는 이제 뭐 객관식을 또 정량적 조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통계를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전화 받기 어려우신 분은 문자가 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 답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통계를 내서 자료집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탁회의 당일은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아주 저희 뭐 이렇게 토론하는 사람들은 담론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얘기하실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자리가 되어서 아까 일부에서 팀장님도 얘기하셨던 어찌 보면 이제 그 전략적 과제, 네. 전략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시든 농정 대전환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시든 그 전략적으로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뭘 배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 끊으려고 하던 참인데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하실 얘기도 많고 사실은 이 회의 준비 과정 전체를 아우르셨기 때문에 매우 여러분들께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뭐 설문이 오고 전화가 오고 왜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먼저 축적되고 쌓여야 우리가 토론에서 훨씬 더 좋은 속된 말로 영양가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저 하나 더 여쭐게요.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이 데이터들이 얻어지는 정보들이 어떻게 분석되고 어떻게 분류될지 뭐 이런 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예를 들어드리면요. 프랑스는 지금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대토론을 하는데 그들은 뭐 그랑데바라고 해서 프랑스어로 하긴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분들을 모실 것인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500분이 지금 모이신 어떤 권위라 그럴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이 권위를 정하는 별도의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00분이 선정된 분들이 거기서 조금 이제 어떤 분은 실망도 하시고 왜냐하면 내가 여기 어떻게 되었지? 근데 저분은 또 왜 들어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이 500분의 생각, 그러니까 인식만 정리해도 아마 정책 정리하는 데는 크게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이게 어떤 그 특정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농특위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할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토론전 조사가 지금 완료가 되면 그게 자료집에 다 실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초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집으로 그 권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자료집으로 드릴 거고 토론에 들어가면 조사를 최소 2번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다음에 토론을 끝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아까 이제 위원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현실에 그 발을 들인,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직접 관계하시는 분들이 최초의 인식은 이랬다가 토론을 마치고 다른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 전문가들과 토론을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지점은요.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에겐 정책적으로 아주 유용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주시는 귀한 의견들이 다 소중하게 담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네. 그래서 기대가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 방송 보시면서 참여 의지를 더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댓글 달아주시거나 여러분들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들 저희가 선별해서 디저트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달아주세요. 김정숙님 의견 주신 거 제가 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 그린 뉴딜 정책 토론에 참여해보니 먹거리 관련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지역별로 목소리를 좀 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각 지역의 색깔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곽 위원장님? 네, 저희가 그 국가 먹거리 전략을 만든 것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일단 완성을 했는데요. 그게 지역마다의 상황이 다 틀려서 이걸 약간 그 아이디어를 다 모은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현실에 맞는 것들을 적용하시라고 사실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잘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하나씩 넓혀가는 것이 저희가 국가 먹거리 전략에서 그 기대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말씀 드리면 그럼요. 그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국가 먹거리 전략 이전에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지역 단위 먹거리 전략들이 수립돼서 지금 진행되는 이게 이제 물론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구체화시켜서 가는 지역도 있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지역 또 뭐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시민사회가 이 먹거리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떻게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 지자체 정부나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과 관이 같이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먹거리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가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의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런 것들이 또 모아졌을 때 또 국가 먹거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될 수 있어서 질문 주신 분들께서도 지역 단위의 먹거리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대표님, 네. 그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권역을 묶어서 지역별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기술적으로 이 예를 들어보면 3개, 4개 지역이 각기 떨어져 있는데 과연 이게 잘 연결이 될까? 뭐 이런 걱정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유튜브 오늘 생방송 하는데 인터넷이 좀 끊어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혹시 회의 중에 이런 걱정은 없을까? 또 하시는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위원회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가, 아니면 아닌가.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다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여기부터 최종적으로 보시는 어떤 지금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의 핸드폰 또는 PC, 태블릿 다 다르거든요. 네. 아까도 저희가 대기실에서 한 공간에서 3분이나 봤는데 다 그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요. 예, 그게 그러면 토론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토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토론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계신 공간, 그 공간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이제는 아까 상표 얘기하셔서 줌의 엔터프라이즈 버전 중에도 최상위급을 적용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의견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도 지금 뭐 댓글에 보니까 농촌 일손 문제 지금 얘기하죠. 그건 바로 이제 외국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까지 가거든요. 그럼 또 그 외국인 노동자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는 또 소비자인 분들, 그분들 생각이 또 다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그 권역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옆에 계신 분들 얘기처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세종시다 그러면 세종시에 모인 분들이 한 20여 분 계신 거고 네네네. 또 인근의 거리는 멀지만 예를 들면 전북에 그렇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전북에 또 한 30분 계신 공간이 있고 이 공간과 공간이 또 영상으로 연결돼서 또 같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다원 연결돼서 진행되는 이런 방식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28일 수요일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경북 저희가 사실 그렇잖아요. 경북에 계신 분하고 세종에 계신 분하고 언제 한번 토론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경기, 충북, 인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정말 이렇게 그 경기에 있는 소비자하고 충북에 계신 생산자하고 한번 토론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걸 이게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500분이신데 권역별로 나누면 한 100에서 한 120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토론할 수 있도록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뭘 좀 줄일 거냐면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가급적 줄이고, 예, 그러니까 소그룹 토론을 할 때도 그런 어떤 이해관계자들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끼리 한 그룹을 짓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토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함께 모이고 집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면 정말 좋은 의견들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박경숙님께서요.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과 신뢰받는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관리와 인증 이런 거에 과정에 또 신뢰가 필요한데 신뢰받는 유기농 인증 시스템에 대한 농특위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국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네. 사실은 아주 그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신뢰도 문제, 소비자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데는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다만 이제 그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소비자의 신뢰 문제, 안전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는 문제고 또 현장의 농민들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에서의 어떤 인증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갈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적절한 사실은 그 인증 시스템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는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에 좀 미흡했는데요. 사실은 그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 먹거리 전략하고 뉴딜 안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 질문과 생방송뿐만 아니라 이게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화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화로 질문해 보고 싶다 이런 답변을 주신 분이 계셔서 지금 저희가 스태프들하고 전화 연결을 하는데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안해서 휴대전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최철근이라고 합니다. 울산의 최철근 선생님.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신지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로컬푸드에 관련된 부분에 해서 저기 정말 죄송한데 여기 삑삑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뭘까요? 지금은 좀 괜찮다? 예, 괜찮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로컬푸드에 관련돼서 이게 로컬푸드를 지금 현재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농협에서 주관하는 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을 저는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단체별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그 시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협이 하지 말고 자치단체가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들 이 농업을 그 생명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식량 안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직접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전성의 담보가 어렵고요. 그러고 또 이제 농협이라는 조직은 어찌 보면 생산자 중심의 조직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컨트롤하게 되면 생산자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소비자에게 더 싱싱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개념에서 접근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 참석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참석하겠습니다. 네, 어디 기대가 좀 많이 되세요? 어떠세요? 저 기대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참석하시고 지금 요 얘기에 대한 답변을 마저 듣고 통화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좀 드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아마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고맙고요. 이제 어찌됐든 저도 일정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제 농협이 하고 있는 직매장 중심의 로컬푸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관리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상당히 미흡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농협도 이런 생산단체로서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그건 좀 높이 사줘야 될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농협이 하고 있는 것은 직매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컬푸드는 직매장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행정이 강력한 컨트롤 기능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공에서 지급하고 있는 다양한 그 먹거리 공급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이 로컬 푸드의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먹거리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컨트롤 타워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단위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핵심의 고리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울산도 좀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서 좀 시민사회와 관이 같이 하는 그런 지역 단위 먹거리 종합 계획 속에서 로컬 푸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제 원탁 교육 때 구체적인 내용 다양한 의견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방송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들어요. 근데 울산에서 진행하는 날은 좀 나오셔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최 선생님, 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직접 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김용재 국장님, 이번 원탁회의 통해서 기대하시는 점 혹시 뭐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 좀 역설적으로 쓴소리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 그리고 화려한 얘기들보다는 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좀 잘 종합을 하고 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저희들이 토론한 결과들이 정책으로 실행돼야만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좀 많은 쓴소리들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잘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좀 농튀기가 많은 쓴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격려도 많이 해주시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맺는 계기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 네. 혹시 김영재 국장님께 쓴소리 하실 분들은 특별히 요청을 하시면 그쪽 지역으로 국장님을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금순 위원장님 이번 원탁회의에 어떤 점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면 좋을까요? 또 참여하실 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먹거리 운동의 역사를 보면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굵직굵직하게 지금 잘 제도화돼서 정착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느 한 단위가 이루어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민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에서도 사실 먹을거리지만 이게 생산의 부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혼자서 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모이는 단위들도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민간 협력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시민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 네. 참여하실 분들 회의 같은 거 많이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것만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또는 이런 마음으로 와주세요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참석하실 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런 회의들이 많았다고 그러시거든요. 정말 아까도 여기 지역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댓글 다신 분도 그런 의견을 얘기해 주신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장과 소통하고자 하는 리더십의 어떤 의지는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초안을 드린 거고 초안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지금 일부 끝났는데 지금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초안이니까 뉴딜과 관련된 것 그리고 먹거리 종합 전략과 관련된 것 해서 어떤 걸 선호하시고 어떤 걸 선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이 2번 의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제를 한번 그 의제와 관련된 방송을 보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지금 생각하시는 바를 다 전해주셔야 됩니다. 예, 전해주시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자료집으로 나갈 때 이건 연구자들이 그래서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500분의 생각이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토론회 당일날은 저희가 아주 발언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강력하게 준수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근데 꼭 아쉬워서 나한테 발언 시간을 10분을 더 주세요. 그럼 이게 이제 500분씩 되면 그걸 저희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격이 있으니까 그 규격에 맞게 얘기해 주실 걸 좀 부탁드린다. 그런 좀 하나 하고. 이제 코로나니까. 예, 이제 안전 관련해서 네. 조금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1단계 또 어떤 지역은 이제 그 단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2단계를 준수하는 지역도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아마 거기에 준하는 걸 할 거예요. 그럼 조금 네. 그 좀 그런 어떤 어려운 점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 없는 네. 예,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생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이어서 오늘 16일 금요일경에는 농업, 농어촌 분야 그린 뉴딜과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직접 만들고 연구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회의 전에 꼭 보셔서 심도 있고 수준 높은 토론의 장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